안녕하세요. 이거 녹화를 떠가지고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하다가 몇 번 실패를 또 하네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원체 이거 녹화해서 올리는 거 배운 그 토대가 약해가지고 빈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정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 처음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틀리면 틀린 대로 이 부분이 틀렸구나 같은 걸 전부 보시는 분들이 아실 테니까 에, 그냥 이렇게 그 녹화를 떠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하려니까 아, 좀 기초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에, 여자 사주를 지금 말하는 건데 육신론인데요. 식신상관이 운명성인 여자의 운명 말이 좀 중복되나요? 이곳을 할 차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초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한번 그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내리고 이제 그 운명의 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그 사는 거 자체가 운명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잖아요. 짐작은 하지만은 사주를 봐도 미래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그 길을 알 수는 있어요.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식신상관은 그 여성분들한테는 자식, 큰 의미로는요. 그 다음에는 이 몸 중에서도 자궁을 의미해요. 그건 아주 고유한 특성에 속하는 겁니다. 식신상관, 즉 식상이 운명성으로 되어 있는 여자는 정도를 지키면 행복이 온다라는 그 사주학적으로 어떤 경고성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한우물을 바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현대 시대에 60년대, 70년대 또 그 이전 세대의 정조관하고 지금 현대 여성의 정조관하고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잣대가 그 옛날 거의 그 기준 틀을 현대에 적용할 수도 없고 또 현대에 와서 갖고 있는 어떤 정조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래도 사주에서 말하는 정조를 지키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한 가정, 한 남편, 한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한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누구나 다 모든 여성한테 그것은 아닙니다. 식신상관이 운명성으로 되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이 자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런 그 유형의 여자는 이성에 대해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불행하게 할지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어요, 사주에. 운명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 부분을 운명성인 여자는. 왜냐하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느냐, 바뀝니다. 누구라도 누구를 만나서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험한 길도 가고 좋은 길도 가고 그건 그래요. 만남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 형제, 친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라고 보거든요. 가정이 필요 없이 홀로 살아간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사주에서 말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틀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는 거지, 그것을 준거의 틀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특이하게 독신주의라든지 아니면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그냥 산다든지 그런 분들이 근래에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식신상관이 운명성인 여자들은 남자 선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선택하는 것도 운명성이 식신상관인 여자는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도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선택 안 하고 좋아 보이니까, 사랑하니까, 괜찮으니까 불행하게 해줄 사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럴 일도 많이 있지만 한 번 잘못 선택, 한 번 잘못 판단, 한 번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운명의 길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주 불행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식신상관이 운명성인 사람은 이 부분이 취약하니까 그걸 잘 알아.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재선택의 기회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만나고 헤어짐이 상처를 그리 많이 주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상담을 하면서 이혼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더 좋아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 부분은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고 결정하고 할 때는 좀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경고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식상이 운명성인 여자는 또 한 가지 이게 있는데 자식이 있어야 행복한 운명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식 힘들고 가르치려면 돈 많이 들고 자식 없이 살으니까 홀가분하고 좋다는 분 많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건지 순간의 만족과 감각적 만족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의 법칙, 오행의 법칙,
음양오행의 원리로는 여자는 자식을 낳는 것이 숙명입니다. 자식이 없는 행복도 여러 백만원으로 있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사주는 자식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도 되겠지요.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여성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이 비교적 불행해서 눈물로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의들의 그 가문이설에 넘어가 가지고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동거를 한다든가, 정식 결혼을 한 여자는 자식이 없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또 양지에서 남편을 보지 않고 음지에서 바라보고 사는 경우, 남편과 자식이 다 있고 괜찮은 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남자가 생긴 경우, 여하튼 간에 감당하기 힘든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운명적인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운명성으로 된 여인은 자궁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거는 자궁이란 자식이 사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달 동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10달 동안 살다 나오지만은 그 끈이, 부모, 엄마와 자식이라는 끈이 뱃속에 있을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식이 가 있는 곳으로 마음이 일부가 가잖아요. 늙어서까지. 이게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 끈이라는 건 참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는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곳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뭐가 어떻고 또 여자가 애기 낳으려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무슨 소리냐. 그렇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사람은 여자요. 여자 중에 그 자궁이잖아요. 남자가 잉태해서 키웁니까? 씨를 가졌으니까 더 우선권이 있다. 천만의 말씀. 억만 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자의 자궁이 없이 잉태가 되나. 그래서 이 사주학에서 식신상관의 작용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한테. 또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옥문관 사주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인에게는 자궁이라는 기관이 대단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몸이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야 없지요. 그런데 자궁이란 여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식신상관이라는 별이 운명성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 남편, 자식, 자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약하다는 거지요. 셋 중에 하나는. 세 가지가 다 약한 사람도 있어요. 즉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식신상관이 운명성인 여인의 그 운명이라는 말이다. 약 80% 정도가. 이걸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자궁에 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궁과 관계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지요.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이것을 알고 보완, 개선하고 노력한다면 운명은 전혀 다르게 180도로 변한다.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
인내하고 양보하는 건 인수변연의 특성입니다. 시 아니고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정관병관이거든요. 행복한 별. 그건 정관병관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성이란 뭐냐? 타고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를 이렇게 타고났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숙명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한다. 운명성이란 이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운명적인 명령이다. 요구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주학은 무슨 팔자다 라는 것을 보는 부분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알아보는 전문적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사주학이 아무리 긴 역사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사주학이 전문성을 지닌 학문이라고 하여도 한계가 있으며 또 인간의 운명이 모두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학으로 인간의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인간의 운명을 다 아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는 있어요. 준비할 수 있도록. 태풍이 불어올 테니까 창문 고정 잘 시키고 뭐 지방에 비닐하우스 튼튼하게 하고 하여튼 그 방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태풍이면 비도 많이 오니까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태풍 규모가 어떤지 비의 양이 어떤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준비할 수 있도록은 이거 일기부득 우리가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사주학이 그래요. 사주학으로 인간의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운이 오고 나쁜 운이 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크게 변동이 있을 어떤 그 시기도 알아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옥문관 사주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성 이론이에요. 인간의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데 거기는 택시나 승용차를 못 가고 화물차라든지 뭐 SUV 차량, 뭐 RV 차량 이런 차만 갈 수 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 타고 뭘 그러 룰루랄라며 거기 달려가면 그 차가는 뭐가 되겠어요? 많이 망가지겠죠. 알고 그 저기 RV 차량이나 SUV 차량 그걸 잠깐 빌린다든지 뭐 그 돈 주고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놈 타고 갔다가 볼일 보고 오면은 아무 일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냥 무슨 팔자래. 내 사주가 그렇대. 지나고 난 다음에 난 운이 그래. 그만 좀 돌아다녀라. 난 역마살이 있대. 그건 핑계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자 핑계대고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변명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난 팔자에 바람을 펴야 사주 운이 좋아진대. 어디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대. 그게 명분이 되겠습니까? 예, 그만하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장애성인 여자.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 살림만 하지 말고 활동하라는 거예요. 많이 활동하고 살아가라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즉 그게 뭐냐면 일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활동하고 많이 움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자분들의 사회 참여도는 남자들 못지 않죠. 그런데 활동하라고 하는 사주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는 조금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라는 운명이다. 성격은 조금은 좀 예민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까다롭다, 뭐 까칠해진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세심하고 꼼꼼하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예민하겠지요. 그런 그 성격이나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누차에 걸쳐 말했지만 성격은 타고난 부분이 있고 이 환경이나 성장 과정 이런 데서 형성되는 성격이 있고 그런데요. 형성되어진 성격은 고칠 여지도 있고 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칠 여지가 있는데 타고난 성격은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사람들은 대개 난 성격이 그래서 야, 너 성격 좀 고쳐라. 60대, 70대, 80대 된 노부부들 부부간에 막 이렇게 다툼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갖고 싸우느냐? 주로 그 성질머리 좀 고치라고 막 이러거든요. 70, 80의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비둘기 보고 예를 들어서 갈매기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왜 그렇게 하고 사느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겠어요? 성격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못 고치는 거예요. 상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옆으로 샜네요. 그런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정 많고 마음이 세심하면서 꼼꼼해요. 절두철미하고 대범하고 남자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 식신상관이 장애성인 사람이. 장애성이다 하니까 이 장애라는 말이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고전사주에서 이걸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데 귀신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사주학 이론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운명성은 좋은 거고 장애성은 나쁜 거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는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만 많이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약 20% 정도, 20, 30%. 운명학상, 타고난 사주가 운명학상 하면 타고난 사주 발자가 남편 잘 만나 행복한 여성도 있으나 성격 관계로 남편을 존경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항상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 때문에 가정 발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식신상관이 장애성인 사람은 장애가 나타나요. 삶의 과정에서. 그 중에서 제일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이거를 너무 키우면은 안 돼요. 어떤 여인은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자식을 낳고부터 운이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낳고 결혼해서 더 건강해지는 여자가 있고 결혼하고 나서 빌빌빌빌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부 참 좋게 잘 사는데 자식 낳고부터 운이 바뀌는 수가 있다. 왜냐? 자식은 식신상관에 해당됩니다. 이 사주는 식신상관이 장애성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부부 이별을 한다든가 남편은 불기의 객이 되고 자식 생각으로 평생을 재혼도 못하고 홀로 전생애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한많은 생을 살아가는 여인도 있다. 이 부부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숫자가. 혼자 된 분이
자식 보고 미래를 보고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들 많아요. 고생고생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기 데리고 재혼하면 되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냥 자식만 보고 결혼도 않고 삽니까? 그거는 희생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그 성격상의 문제였었는 모양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문 편이에요.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운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해당된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분들은 이거 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식의 애착이 대단합니다. 그로 인한 충돌이 많이 생겨서 못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활의 중심을 자식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래요. 그런 여자라면 재혼을 안 했어야지. 그 남자는 뭐가 돼요? 생활의 중심을 모든 것을 자식한테 맞추어 놓고 사는 그 분이 남자를 만나는 건 자식 잘 키우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뭐가 됩니까? 이런 점에 대한 살펴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인은 불행한 운을 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운명이려니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 남편과 사이가 좋고 자식이 있으면 있어서 또 없으면 없어서 나름대로 시련이 따르고 자식을 두면 남편이 없고 남편이 있으면 자식이 없고 남편 자식 다 있으면 다른 고뇌가 생기고 자식 보고 참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효도는 겨녕 불효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운명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의 수많은 여성들이 자식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유행의 사주더라. 자식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없으면 없어서 걱정, 아니면 속을 썩이든지 불효를 해서 걱정을 한다. 그러니 현재 아무 여기 오자가 이렇게 있네. 그러니 됐구만. 현재 아무런 불편이나 문제 없이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자식으로 인한 큰 시련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급적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요즘엔 뭐 자식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시대는 나이 든 분들한테 이 시대는 자식으로부터 외면받는 첫 번째 시대예요. 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식 의지하고 산다는 생각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거든요. 아예. 현명한 거지요. 그리고 좀 그 성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급적 인내하는 수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다면 크게 운이 좋아집니다. 그 종교에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은 명상 같은 거를 그 이런 데 어디 가서 이렇게 참여해서 배우시고 한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요즘은 좋은 명상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도 엄청 많고요. 식신상관 장애성이 식신상관 운명성보다는 잘 사는 분들이 많더라. 임상 경험상 그래요. 다음은 식신상관에 대한 이런저런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조의 연간, 월간이 식상의 관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연간이 직상, 월간이 상관이나 식신,
연간이 식신상관, 월간이 정간편관, 이제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연간지, 월간지가 식상의 관성, 지지가 또 마찬가지로 식신의 상관의 정간편관, 또 대운 천간, 연운, 그 해의 연운이 천간이 식상의 관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기. 그럴 때 여자는 이별, 시련, 말다툼, 의견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아주 운이 나쁘면은 그 매를 맞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드물지요. 또는 수술이나 부상도 조심해라. 어떤 간에 그 큰 수술을 한 것과 같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거나 월지의 식신상관은 유산을 조심해라. 인공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하는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조심해다는 그런 거예요. 자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주에 사주가 좋지 않은 사람, 식상의 관성을 극하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남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아니면 본인이 못 살겠다고 말한 수도 있고요. 성이 다른 자녀를 두는 경우도 있고 측실이거나 재치, 아니면은 조금은 문제 있는 부부인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덜어 있어요. 대체로 자녀덕이 적은 사람이 많고 자식으로 인한 고뇌가 따른다. 속담에 부모 덕이 없으면 남편 덕도 없고 남편 덕이 없으면 자식 덕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저는 봐요. 자살하는 여자, 음독하는 여자도 드물지만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식상이 많던가 왕성하던가 한 여자는 직업을 활인직업이라고 그래서 활인직업이라는 건 의사, 약사, 교육자, 사회사업, 종교인, 자선사업, 하여튼 많이 봉사활동,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애군이 거의 사라진다고 봅니다. 또 비서직으로도 아주 능력 발휘를 잘해요. 식신상관의 특성이. 잘못되면은 직업여성. 여기서 직업여성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암흑가의 여인으로 전락하는 수도 있다. 식상은 자궁과 유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니 식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통변해라. 식신상관에 재성이 있으면 여자는 음식 솜씨가 좋아요. 손맛이 살아고 있다는 사주입니다. 또 제복이 좋고 쓸 돈은 평생 쓸 돈은 따르는 사주니까 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재난이 생긴다. 1톤 트럭에 5톤 실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1톤 실어 쓰고 1톤 실어 쓰고 이거를 자주 반복하면 되는데 그냥 한 5톤쯤 실어놓고 더 실을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지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식상의 관성이 있으면은 결혼 전 임신, 처녀 임신, 과부 임신, 비밀 임신 조심하라는 건데 이거는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근래에는. 또 출산 시 병원 신세를 진다는 건데 지금은 병원에서 낳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큰 의미는 좀 희미해집니다. 단 산액, 출산 후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이런 분은. 왜냐하면 산후의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증도 있고 신병도 있고 그런 거. 식상에 많거나 강력해서 관성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된 사주라도 그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1000가지 근심 중에 900가지를 덜어낸다. 이는 식상생재, 재생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행을 보면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대운이나 연운에서 관성을 만나면
이때는 잠시의 여유도 없이 관성과 식상이 정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백화쟁명이라고 그랬죠. 100가지 재난이 일어난다. 조심조심 넘어가라. 식상에 연주나 월주가 있으면 부모나 조상궁의 근심이라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일지의 식상은 부부간에 좀 시련이 있지 않느냐. 시에 있는 식상은 특히 상관을 더 따지는데요. 상관을 자손궁의 풍파. 이게 식신상관이 장애성일 때는 이게 거의 확실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감한다 그렇게 봐요. 식신상관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불안해한다던가 초조해한다던가 반발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뭐 욱해서 흥분한다든지 조금 흥분하는 게 아니라 많이 흥분하죠. 그러면 그게 다 문제가 돼요. 이런 식상도 좋게 작용을 하면은 하는 일마다 능력 발휘가 잘 되고 식신상관은 능력 발휘의 특성도 있거든요. 결과가 좋고 남편이나 자식, 재물, 사회 운동이 아주 순조로우며 잘 되어지고 좋아진다. 식상에 재성이 편재, 정재 이게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은 일생을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많더라. 다음은 초년대운의 식신상관이 있는 여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신상관은 표현도 잘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내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또 식신상관은 어린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절로 비유하면 여름을 상징해요. 왜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봄으로 안 하고 여름으로 안 하냐? 식신상관은 여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는 봄의 의미는 비견겁제라고 보는 거예요. 한없는 성장, 확산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한다. 초년대운이 식상운이 식상의 특성이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이나 추론이 실제 그 사람의 운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초년대운 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중년대운이나 말년대운보다 초년대운 운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나 거의 같은 의미로 운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식상 초년의 작용에 대한 사조학적 예측 방법은 나름대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도움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일반론적이고 개인차는 실제 사주를 가지고 사주에 있는 서로 다른 별들 간의 상호작용, 오행 간에 쉽게 말해서 그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 최대한 정확한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있는 운이라고 봅니다. 식신상관 대운 그 시기는 특히 초년대운은 더 그렇죠. 어린애들은 조금만 좋아도 아주 방실방실 웃지만 조금만 저기에도 팩 하고 삐지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 식상의 특성이 그래요. 그 식상이 강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그래요. 하여튼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그걸 가지고 나서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 부모가 잘 산다고 불만이 없느냐?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게 불만이었고 있으면 괜찮으면은 주위 환경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어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 없을 것 같으나 천성적으로 불만스러운 사주이고 보니까
스스로 불만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불만인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을 모르는 타입이고 만족한 시간이 너무 짧아. 자꾸 변해요.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 가정적으로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든가 아버지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어머니가 그런다든가 계모나 계부 밑에서 성장을 한다든가 어쨌든 불만스럽고 불행스러운 성장기를 거치는 운명적 암시도 보입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든가 또는 심하면 불구 장기성 질환 또는 조실부모 등등 또는 몸의 결함 등으로 열등감을 갖는다든가 하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 간혹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불행하거나 불만스러운 성장기를 겪게 되더라. 사주의 대운을 보는 데 있어서 초년 대운의 적중률이 가장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주학에서는 초년 대운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많은 서적을 봤어도 실제 임상세례를 보면은 초년대운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에이 여기 뭐 그 책 별것도 아니더라. 거기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건 또 다르네. 이 사람은 사주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야지. 한계를 아셔야죠. 자, 다음은 식신상관이 중년대운에 있는 여자의 운명. 대체로 머리가 좋으며 영리하고 똑똑해요. 또 한 번 보면 금방 알아차리는 예리한 통찰력 같은 것이 있고 식신상관이 중년대운인 여자치고 못생긴 사람은 뭐 10%밖에 안 될 거예요. 판단력과 사고력도 아주 뛰어나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여기도 이게 오자가 있네. 이게 오자죠. 어릴 때나 처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이 높고 크며 행운의 여신은 항상 내 편일 거야 라는 늘 미래에 대한 멋있는 꿈을 꿉니다. 백마탄 왕자는 꼭 나한테 올 거야. 쉽게 말해서 저 꽃들은 전부 내 거야. 저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야. 내가 가게 될 거야.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고 보면 그 꿈은 순간에 사라지고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무한 꿈을 꾼 거지요, 사실은. 점차로 현실을 부정하고 불만스러운 환경을 원망하며 자존심 강한 성격으로 현실 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열등감과 자신의 불행함을 대단히 괴로워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신경과민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신경성 질환도 조심하라는 암시도 있어요. 또 신경질을 잘 내. 비록 남편이 잘하고 사랑을 하나 자신에겐 마음이 차지 않아 외로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시댁이 이상하게 잘 안 되어 형제 자매 등에게 신경 쓸 일이 생기고 또는 친정 형제가 못 살아 마음에 불편이 따른다든지 여하튼 주변에 신경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워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나 사별하고 눈물로 한많은 세월을 지낸다든지 남자가 있어도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합니다. 또한 남자가 너무 착해서 무능해 보이고 대외적인 활동력이 부족해 그런 점이 불만일 수가 있고
성격이 너무 까다롭거나 깊박해가지고 비유 맞추기가 어려워 힘이 들든가 하여튼 각양각색의 운명적 시련을 겪게 되더라. 어쨌든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상류사이든 서민 생활이든 아주 비난하게 살든 어찌 살든 간에 결혼 생활이 한이 많은 운명을 타고났어요. 어떤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해 고민을 한다든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경우 이건 좀 요즘에 드물지요. 등 또 기타 다른 그 시련, 고뇌 이게 있어요. 운명학상 중년 대운이 식신상관으로 되어 있는 여자의 사주가 가장 운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요. 사주를 보아 중년 대운이 식상에 되어 있는 여인은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고 뛰어나더라도 남자는 부인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가 있을 정도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으로 봅니다. 이 중년대운의 식신상관은 눈물의 별이라고 봐요. 식신이 눈물의 별의 강도가 80이라면 상관은 100입니다. 식신이 50이라면 상관은 70이고 그 프로테이지가 드물게는 잘 살고 아무런 문제없는 여성도 간혹 있지만 이건 아주 드물어요. 이런 유형의 사주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또 최상의 사주 잘 살고 사회적으로 뭐 지위도 있고 뭐 목에 심줄만 하고 하더라도 시련만은 겪어야 됩니다. 중년대운이 식신상관인 분들은 불평, 불만, 눈물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꼭 그러시기를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식상의 말년 대운에 있을 때 이런 사주의 소유자는 자식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뭐 크고 작든 간에 어떤 시련이 있다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중년 식상보다는 좋습니다. 중년 식상이 100을 제일 좋은 점수로 봤을 때 30점 정도 나오는 운이다면은 말년 식상은 60점은 나오는 운이에요. 또 어느 누구보다도 정조관념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모정이 가장 강한 타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년대원 식상은 타고난 사주라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도 많이 하고 신경도 남달리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자식도 있겠지요. 또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신경을 쓰는 타입이다. 대개 신경이 예민해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늘 몸이 좀 무겁다든가 아프다든가 또 뚜렷한 병도 없는데 괜히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 크게 받습니다.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별로 안 받는다. 그러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집에 모기가 하나 들어왔다 여름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받아요 스트레스를. 그 신경 써가지고. 사주에서는 신경성 질환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의사의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요. 수시로 몸이 나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힘이 없어 늘 원기가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의지력은 강하고 강단이 좋아서 무슨 일이든지 눈앞에 있으면 그 일을 거벌한내요. 끝장을 내버려요. 아파서 꽁꽁거리고 앓으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성격이에요. 그만큼 자존심이 있는 거지요. 또 이런 사주는 자식의 수가 많지 않은 사주인데 요즘에 자식 수 많고 적고를 따질 수도 없지요. 만일 자식이 많은 사람은 각각 흩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현대에서는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보네요.
외국에 거주하든지 멀리 떨어져 살든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쩌니까 좀 바꿔보고. 식상에 말년에 있는 여인은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보는데 현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뭐 아무 상관없지요. 그러나 사주학상으로는 말년이 좀 외롭다.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것은 있어요. 식상에 말년에 있는 그 여인들은. 그 다음에 식상이 연운에 있을 때, 연운이라는 건 올해, 뭐 내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오는 걸 말해요. 결혼 전에 여성은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요. 환경에 여의치 않든지 환경이 좋으면 이성 간 교제로 고생을 하든지 쓸데없는 일에 말려 들어가서 신경을 쓰든지 또 나이 들어 만혼인 여성일지라도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 이렇게 꽉 찼다고 오래 식신상관 연운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 일반 사주학에서는 식신이나 상관년에 결혼이 길년이라고 아마 90%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신상관에 결혼하면 식신상관 연운에 결혼하면 장차 행복하기보다는 힘들고 불행한 과정이 펼쳐진다. 왜냐? 식신상관은 정관평관을 극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남편, 자식 둘 중에 하나는 불행해진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즉 남자를 극하는 운에 결혼을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운이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식신상관, 자궁이 문을 여는 운이다. 그래서 결혼이 길년이다. 말은 그럴듯했지요. 식신상관은 정관평관을 극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대개는 연애 중에 있거나 맺지 못할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더 이상 인연을 맺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현재 좀 이성과 친하게도 지내고 다투기도 하고 자꾸 갈등이 생긴다.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다음 재성운이나 관성운이면 결혼 좋은 운인데 왜 속을 썩고 그럽니까? 기혼자는 이런 운에 오면 무슨 걱정이든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불만이 생겨. 또 괜히 남편과 거리감이 생기는 리듬에 들어가 있어요. 식신상관 연운에는 부부간의 거리가 아무리 찰떡같이 지내다가도 조금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그래서 그래요. 그 리듬 보존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돼서 유지가 잘 안 된다든가 우환이 생겨서 걱정을 한다든가 직장에는 실직, 마음에 안 드는 부서 이동 등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직에 그냥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운이 그런 거예요.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고 이런 곳에 갔으면 하는 대로는 안 돼요. 조금 좀 마음에 덜 맞습니다. 그런 곳으로 됩니다. 그래도 그리고 또는 장래성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운이 지나가면 또 좋아지니까 연운이라고 하는 건 한 해 한 해 바뀌니까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국에 가는 자는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좋은 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크게 발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신상관 연운이 아주 나쁘면은 타고가 아니라 우주 밖으로 나가 있어도 부부간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헤어 떨어져 있으면 팔자를 때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어져 멀리 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된다는 거지. 부부간에 떨어져 있는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걸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정주부, 보통 사람들인 경우는 이혼의 필시 어려운 시련에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여담을 좀 하는데 그 남편이 중장비
이 기사가 아니고 그 기술자의 정비. 근데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우디 붐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가서 근로자들 일했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2년인가 있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기 위해서 돈 벌어서 막 집도 좋은 거 사고 참 생활 안정에 딱 토대를 갖췄지요. 귀국해서 사는데 자꾸 두 부부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도 가고 뭐 소소한 수술도 하고 그러고 진단에도 나오지도 않는 병으로 여자가 고생을 하고 그 남자가 에이 차라리 해외나 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운에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팔자땜도 되고 그런 그 나쁜 운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식신상관 운이나 부부가 운이 안 좋을 땐 떨어져 있으면 때우는 걸로 배웠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 남자 다시 외국으로 갔습니다. 월급을 뭐 5배를 받는다던가 6배를 받는다던가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집이 서울 시내 변두리에서는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좋아봐야 6, 700이었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있으니까 진짜 이 여자가 안 아파. 생동생동해졌어요. 그리고 지냈는데 그해 겨울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잘 지내 어쩌고저쩌고 국제전화를 통했는데 말일 지나서 1월 1일 날 다 쉬잖아요. 그런데 전보라고 그러나? 그땐 전보가 주로 됐었구나. 전화가 된 게 아니라. 전보가 왔어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준비 어쩌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문구로다가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그 여자가 물어봤대요. 우체부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래요.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우체부 아저씨는 그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배달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사망했을 때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와. 그 당시엔 그렇게 사전에 좀 덜 놀래라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참 지가 말한 영향을 많이 받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져야 될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기왕 죽을 거면은 5, 6개월이라도 같이도 함께 있게 했어야지 헤어지라고 안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정말 분명히 죽는다면 왜 떨어져 있습니까? 하루라도 같이 있어야지. 그 젊은 나이에. 참 뼈아프게 후회를 많이 했죠. 남의 운명을 봐주고 자기의 운명을 보고 하는 이 사주학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없는 분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책임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책임 없어요. 무슨 일이 좋다, 무슨 직업이 맞는다, 결혼하면 좋다, 헤어져야 된다,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 말 책임집니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알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돌아서 보시는 분들이 자기 운만 알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하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운명에 대한 말은 책임질 수 없다면 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를 저는 아주 정말 뼈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식상관운에서 말 한 번 잘못해 준 게 한 사람한테 한 가정한테는 치명타를 줬다는 것이 제가 잘못하고 죄를 진 거죠.
그걸 제대로 못 보았으니까. 그냥 떨어져 헤어져 있으면 좋다라는 책에 있는 말만 믿은 거지요. 검증은 해보지 않고. 그래서 그 후로는 검증되지 아니한 것은 단정적으로 말을 제가 못해요. 그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식신상한원엔 돈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돈 거래하면은 내가 돈을 누굴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돈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 지금은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나이가 노년에 들어있는 분들은 자손 문제, 자손의 일로 신경을 좀 쓰게 된다든가, 걱정을 하게 되는 운이다. 입시 시험이나 시직 시험 보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춰라. 눈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거는 감기라든지 이런 그 소소한 그 질환이 있어도 꼭 그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심한 사람은 홀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고 식신상과는 남편을 밀어내는 그 작용을 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드물죠, 이거는. 사주의 틀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틀 자체가 좋은 사람은 아무리 흉운이 와도 가볍게 지나가요. 아주 그 사주 틀이 괜찮은 사람은 무지하게 나쁜 운이 오잖아요. 그럼 넘어져서 발목 비는 정도예요. 근데 사주 틀이 조금 좀 아주 잘 짜여지지 않은 사람은 중상을 입어버려요. 넘어져도. 손목을 삐거나 발목만 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친다던가 뭐 목뼈를 다친다던가 허리를 꺾인다던가 하여튼 중상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에 월운에 있을 때 올해면 올해 뭐 몇월 운이 있잖아요. 그때 식신상관이 오는 수가 있잖아요. 가정의 근심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리듬에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아세요. 월운이나 그해 연운을 보는 거는 사주와 대운의 깊이, 구조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재 하는 일 등 상황을 알고서 판단하거나 예측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보면 엉뚱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담인데 관상학으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뛰어난 실력자를 꼽으라면 저는 그 일본식 발음은 모르니까 일본을 모르니까 일본의 수야남북이라는 그 남북상법을 그 완성한 분이 있어요. 16세기 인물이라든가. 보통 그 수야남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말을 하고 남북상법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아는 관상학은 그분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은 이거 일본 역사에서 음식 문화를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 소식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고 되게 소식하는 습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소식을 해야만이 운이 열린다라고 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이거 기록에 보면은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와서 관상을 봤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관상학상 그 역마 여행을 간다든지 멀리 가는 그 자리라고 그래서 거기를 보는 게 있거든요. 관상학에서 이마 이게 변방이라고 변제 쪽에 거기에 좀 어두운 기운이 있어서 당신은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면은 거기서 재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그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 저는 멀리 갈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3일 후에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분이 팔다리가 부러졌다 이거 팔하고 다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이제 병원으로 가고 뭐 어떻게 했겠지요,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 직업을 안 물어본 걸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거 기록에 보면. 그런 뛰어난 대가, 정말 신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분도 직업을 물어보지 않고 봤을 때 오판한다는 거. 그 사람의 목수였답니다. 특히 집 짓는 목수.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사하다 떨어졌대요. 작업하다가. 그래가지고 팔하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니, 난 멀리 갈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목수입니다라고만 했어도, 또 어떤 일 하시오? 그러면 저는 집 짓고 짓고치는 그 목수입니다만 했어도,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작업은 며칠 동안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그런 실수한 거를 그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역학에는 자기 실수한 거 기록한 걸 제가 한 자락을 보지 못했어, 아직까지. 50년이 넘도록 이 역학기들을 들여다봤지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런 걸 신수 보러 오든지 사주 보러 온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며 운이 어떤가 다 맞추기를 바래요.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직업을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의 세계가, 이 책을 쓸 때 알아본 바로는 2만 5천 종이었어요. 우리나라 직업이. 이거를 다 아는 역학인이 있겠습니까? 대략적인 거, 밖에 활동이 좋으냐, 뭐 실내 활동이 좋으냐, 꼼꼼한 일이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업이 좋으냐, 소비자업이 좋으냐, 큰 시장 장사가 좋으냐, 골목 장사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는 알지만 2만 5천 종이 넘고 지금은 3만 5천 종이 넘는다는데 그 직업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직업 전문 상담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신수를 볼 때는 그 사람 현재 상황과 그 사람의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알고 봐야 된다는 거. 자기의 운을 보러 어디 가시는 분들도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은 자기 상황을 말하고서 운을 물어 봐야지. 전혀 노터치 해놓고서 그냥 생년월일이나 대고 가만히 있으면 다 꿰뚫어 보는 줄 알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맞췄다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된 촉으로 하는 거지. 여담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참고가 될 줄로 알고 제가 몇 말씀 더 드렸습니다. 식신상관의 기초편에서 여자편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통변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변론은 기초를 아시는 분들은 그 통변론을 보면은 훨씬 뛰어난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